미넨이 케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미드필더로 전향시키는 것뿐이다. 최근 독일 축구계의 해리 케인을 향한 흥미로운 분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트넘 시절처럼 케인에게 공을 몰아주지 않으면 케인의 느린 스피드라는 약점이 부각되며 미넨의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마인츠전 선발 출전한 케인은 전방에서 스트라이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잠깐씩 중앙으로 내려왔을 때 볼 순환에 도움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케인은 경기 중 뭐라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중앙으로 내려와야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날 미넨의 공격 대부분은 리로이 자네와 킹슬리 코망, 양측 윙어들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히 노골적으로 느껴질 만큼 케인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케인은 소극적인 제스처로 불만을 표시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시작 50분 만에 완벽한 패스가 케인에게 향한 순간 도대체 왜 그동안 미넨 선수들이 케인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던 것인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케인의 스피드로는 공을 좋은 위치에서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박스 안으로 공을 길게 끌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케인은 순식간에 상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 볼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독일 매체들은 그동안 케인이 많은 득점을 성공시켰음에도 그것은 사실 페널티킥으로 스탯만 챙긴 것뿐이라며 아직까진 우리가 아는 케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이 미넨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케인의 파트너였던 손흥민을 언급하며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로서 모든 자질을 갖춘 월드 클래스라 평가받는 선수 해리 케인. 그는 현 시점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자 자존심 그 자체인데요. 따라서 이번 시즌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자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케인의 이적은 손흥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사람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어떤 선수들보다 많은 골을 합작했다. 라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 경기들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손흥민의 박스안 터치 횟수는 3배나 증가하였고 토트넘의 팀 분위기 역시 전례 없이 좋을 만큼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데스리가로 떠난 케인의 경기력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의 듀오라 평가받았던 손캐 듀오 중 손흥민은 8경기 만에 벌써 그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케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그는 많은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클래스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싶지만 케인의 기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의 격차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케인의 경기력은 더욱 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팀들이 리그 우승을 경쟁하는 프리미어리그와 달리 분데스리가는 뮌헨 독주체제에 일명 양악리그라 불리고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축구 전문가들은 비슷한 활약을 보이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을 더욱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케인의 세부적인 지표들은 토트넘 시절보다 더욱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의 패스 성공률이나 드리블 성공률, 그리고 경합 및 슈팅 정확도 등 전반적인 경기 지표들이 눈에 띌 만큼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게 낮아진 지표는 바로 슈팅 횟수와 볼터치 횟수인데요. 토트넘 시절 대부분의 공격 기회를 전담해서 해결하던 케인이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케인은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는데요. 지난 마인츠전 중앙에서 공을 몰고 올라가던 리로이 자네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해리 케인과 오른쪽에 코망 중 누구에게 패스를 할지였죠. 두 선수는 동일 선상에 있었고 케인이 자네와 좀 더 가까웠지만 자네의 선택은 코망에게 패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경기 내내 지속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망이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상황. 코망의 패스는 스트라이커인 케인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인 고레츠카에게 향하는데요. 당연히 고레츠카의 슈팅은 허무하게 상대 수비수에게 막혀 튕겨나왔고 케인은 두 팔을 들며 왜 자신에게 패스하지 않았냐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는 웃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답답함을 드러냈는데요. 물론 케인을 향한 패스가 경기 내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시할라의 패스가 케인에게 향했지만 케인은 어처구니 없는 터치미스를 범했는데요. 그대로 공은 마인츠 선수들의 소유가 되며 뮌헨은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발이 빠른 김민재가 마인츠의 역습을 저지하며 케인의 실수를 만회하는데요. 그렇게 경기는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해서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마인츠 선수들조차 케인에게 패스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케인을 노마크 상태로 내버려 두는데요. 이번에도 위협적인 위치에 서 있는 케인이었지만 공은 케인에게 향하지 않았고 그대로 슈팅을 시도합니다. 다시 한번 두 팔을 벌리며 소극적으로 불만을 표하던 케인은 이내 망연자실한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데요.
이렇듯 공격진 중 자네와 코망은 케인에게 거의 패스를 주지 않았지만 미넨에서 딱 한 명, 무시알라는 케인에게 패스를 한 번씩 주는 선수였습니다. 무시알라는 아까의 실수를 만회해보란 듯 케인의 손짓에 맞춰 패스를 건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딱 적절한 킬패스.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시알라의 생각보다 케인의 스피드는 느렸고 케인은 어렵게 공을 받아냈지만 터치가 길어져서 공을 계속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마인츠의 수비수들은 모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케인은 그대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박스 안에서 공을 잡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케인은 결국 공을 빼앗기고 마는데요. 카메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네를 비춰줬는데 그 얼굴에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케인도 민망하다는 듯 고개를 푹 떨구고 마는데요.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매체들은 케인이 아직 미넨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며 투엘 감독이 케인을 다르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미넨의 경기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케인은 미넨의 빠른 공격 템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유독 느린 스피드라는 약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에서 케인은 전방에서 패스를 몰아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넨에서는 직접 뛰어서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패스가 오지 않는데요. 그 결과 스피드가 느린 케인은 패스를 받을 상황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일 매체들은 덧붙여 케인의 현재 움직임은 스트라이커에 부적합하다며 차라리 미드필더로 포지션 변경을 하는 것이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 케인은 전방에 있을 때 고립되어 경기 내내 거의 보이지도 않지만 중앙에 있을 때는 그나마 볼 순환에 도움을 주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독일 매체들의 주장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NS와 각종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축구 팬들은 확실히 케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대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케인이 스트라이커로 뛰기 위해서는 손흥민 같은 선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넨에서 케인은 팀 내 존재감이 없다. 분명 케인은 골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에게 볼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아두기만 할 뿐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팀원들이 케인에게 패스를 덜 주는 경향이 있다. 결국 손흥민이 있었기에 케인의 플레이는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보통 자네나 코망처럼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은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슈팅을 하지 패스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흥민은 동료들이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패스한다. 토트넘에선 손흥민이 있기에 케인에게 공간이 나왔지만 모든 걸 케인 스스로 해야 하는 미넨에서는 공간도 기회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케인이 토트넘에서 떠난 이후 손흥민의 박스안 터치 횟수는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공격 기회들을 대부분 득점으로 연결지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처음부터 케인이 자신의 계획에 없었으며 손흥민이 자신의 전술에 더 적합한 공격수였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토트넘 구단 측은 케인의 이적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